자, 이제 어디 보시면 126페이지 책을 한번 펴보세요. 126페이지. 여기 뭐 축척 변경 이렇게 나오죠? 축척 변경. 프린트물은 몇 페이지 펴놓으셔야 돼? 네, 4페이지 펴놓으시면 돼요. 4페이지. 그리고 126페이지 보시면 그 축척 변경에 대한 그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걸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축척 변경 용어정의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용어정의에서. 자, 축척 변경은 무엇이 축척 변경이라고 했죠? 축척 변경. 네? 축척 변경 개념. 첫째, 개념은 어디에서?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요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인다.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무엇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따라서 거꾸로 가면 이게 틀린다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임야도에서는 있을 수 없다 해서 임야도 있을 수 없고 지적도에서만.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 이것을 축척 변경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참고로 이걸 이해하려면 이건 특정한 한 필지 축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일정 지역 전체를 다 바꿔야 돼. 예를 들어서 세종시가 이거 세름동이라고 했나? 그죠? 나성동? 여기 약간 경계 있죠? 나성동 경계. 제가 나성동을 찍고 오면 전에도 찍으면 엉뚱하게 왔다 갔다 옵니다. 이렇게 나이 굳은 날은 오늘 같이. 이것도 이제 이게 위성이 이상해가지고 어떤 땐 연결됐다 끊어졌다 막 그래 또. 자,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러한 지역이 있다. 이런 지역이 있다고 보세요. 이게 오래전 처음 토지를 등록할 때는 예를 들어 1910년 일제시대 토지를 조사 측량에 등록할 때 이 시내권에 있는 토지라도 변두리 지역 같은 경우는 한 필지 규모가 일반적으로 컸을까 작았을까? 처음에 등록할 때. 예, 컸다고 했어요. 이렇게 큰 토지가 한 100년 동안 토지 이용 가치가 점점 증가해. 이게 만약에 무슨 동이다, 나성동이다. 나성동 옛날에 여기 뭐 산이나 임야 뭐 이런 전답, 임야 이런 거 이외에는 없었겠지 여기가. 그러면 이 동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세월이 점점 흐르면 토지 이용 가치가 증가됩니다. 토지 개발한단 말이에요. 개발하면 토지 이동 사유가 아까 일반 용사 6가지 있었지?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많이 생기느냐? 합병도 되고 지목 변경도 되고 그러지만 뭐가 많이 생겨? 분할. 토지 자꾸 자른단 말이야. 다 잘라. 자르다 보면 토지 이용 가치가 증가돼. 도시화되다 보면 처음엔 큰 면적 이걸 잘라 팔고 일부 또 잘라서 또 거기다 집을 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자꾸 토지 이용 가치가 증가된다면 토지의 규모가 작아져. 그럼 기존에 1200분의 1로 등록했을 때는 큼직하니까 금방 눈에 잘 보였는데 이게 자꾸 작아지다 보니까 이게 잘 보이지가 않지. 정리하기 곤란하지. 그럴 땐 전체 이 지역 전체의 도면을 축척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얼마로? 이렇게. 그럼 이게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특정한 여기 한 필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다 바꿔야 돼. 그러려면 엄청난 시간도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겠지? 측량 비용도? 그래서 이렇게 전 지역을 다 하려면 또 문제가 뭐냐? 여기 토지 소유자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 일 하면 좋아요. 찬성해 줄게. 어떤 사람은 나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말아라.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또 못 한다면 이게 시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절차가 또 필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논점은 이거예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의 경계 좌표 면적값과 이 정밀하게 측량했을 때의 경계 면적값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토지 면적 이 지역에 변동은 없어도 정밀 측량하다 보면 약간의 토지의 경계에 오차가 생기면서 면적 증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는 자기 땅은 종래 면적이 일정 면적, 예를 들어서 500제곱미터다, 300제곱미터 이렇게 됐었는데 정밀 측량해보니까 약간 오차가 생겼어. 즉 증감이 생길 수 있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밀 측량해보니까 줄어든 사람도 있고 약간 면적이 이렇게 면적이 증감이 있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이 증감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사람은 축척 변경하니까 땅이 늘어나 좋네. 줄어든 사람은 축척 변경 괜히 가지고 땅을 줄여놨네. 이런 문제가 생기면 불공평하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걸 공평하게 처리하려면 어때? 정밀하게 측량을 다시 해서 확대시키는 건 좋은데, 늘어난 사람은 앉아가지고 땅을 얻은 거야, 이거는. 줄어든 사람 가만히 앉아 땅을 잃어버린 거야. 이건 말이 안 맞지? 그러면 이 늘어나고 줄어든 걸 정리해서 면적을 이 축척 변경해서 큰 축척에서 산출한 면적을 지역공부에 등록해 주려면 요 증감 면적을 처리해 줘야 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를 청산을 한다. 청산한다는 건 뭐야? 돈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늘어난 사람은 땅을 산 거하고 같은 거야. 줄어든 사람은 땅을 파는 거하고 같은 거야. 그러면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돼.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게 시켜야 돼. 이런 절차가 있어야 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조정해 줘. 이때 청산 절차를 거칠 때 청산금을 산정해서 이 청산금을 가지고 단위 면적당 금액에다 곱해주면,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당 금액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 사람은 2제곱미터 늘어났어. 얼마를 내라는 거야? 이 사람은 200만 원 내라는 거야. 이 사람은 3제곱미터 줄어들었어. 얼마를 받아가라는 거야? 300만 원 받아가라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결정한 다음에 이걸 나중에 정리해주는 절차,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원리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선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책에서 먼저 보세요. 자, 126페이지 축척변경 요건은 실체적 요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얘기가 127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잦은 토지동 127페이지 책을 먼저 봅니다. 책. 그리고 프린트물 4페이지 일단 펴놓으세요. 4페이지. 프린트물은 4페이지 보충자를 펴놓고, 자, 일단은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절차를 프린트물에 있는 걸 다 알아야 돼요. 잦은 토지 이동으로, 자, 토지 이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토지 규모가 작아진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1필지 규모가 자꾸 작아지는 거야. 작아서 소축적, 기존의 이런 작은 축적 가지고는 이 측량 성과를 반영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거야. 이게 바로 첫째 대상 토지에서, 여기 대상 토지에서 첫째 토지 정밀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도면의 정밀도, 측척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정밀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확대시키겠다. 이걸 복사하는 확대 복사하는 게 아니라 지적 측량을 통해서 정밀한 큰 축척으로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또는 같은 지번 부여적 안에 이 동지역 중에서 구도심과 이렇게 나와서 만약 이 동지역에서 이 구도심 내 이쪽 새로 개발된 지역이 있어. 개발된 지역. 도시 개발을 했거나 이런 사업을 시행한 지역은 여기는 대축척으로 만들었는데 기존 구도심은 1200분의 1 돼 있어요. 그러면 같은 지번 부여적 안에, 동일한 이 안에서 축척이 서로 다른 지역이 병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통일성. 전체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통일성하고. 축척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 나머지 지역도 얼마로 바꾸겠다? 500분을 바꾸려면 나머지 지역 토지를 전부 다 축척을 다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뭐가 하나 더 추가되냐? 지역 소관청이 하나 또 보세요. 거기 세 번째. 소관청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관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거 말고도 지역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래서 원래 이 두 가지다 이거 하나 추가된 거예요. 정밀도를 높이거나 통일성을 확보하거나 지역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축척 변경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대상 토지가 이렇게 정해지고, 즉 필요성이라는 얘기예요. 필요성. 그 다음 이것을 하려면 절차가 필요한데 이 절차가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지금 이 축척 변경 과거에 지역 소관청만 하다가 지금 현재 소유자 신청할 수 있어. 의무는 없지만. 신청하되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가지고 가야 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소유자들이. 어떤 소유자가 나서 이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규정은 있지만 소관청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첫째 절차적 요건으로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첫째 이걸 시행하기 위해선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 얼마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3분의 2 숫자를 주시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소유자 3분의 2 동의. 그리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여기서 주의할 게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 요 축척변경위원회 임시기구. 이거 할 때만 생기는 임시기구. 상설기구 아니고 요거 시행할 때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축척변경위원회는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됐는데 전문가들이 다 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127페이지 책 보세요. 밑에 하단에 박스 안에 축척변경위원회 책을 한번 잠깐 봅니다. 하단에 인원수를 보세요.
축적변경위원회 몇 명 이상? 5명 이상. 몇 명이야? 10명이야. 인원수 밑줄 5명 이상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대. 2분의 1 이상이 소유자로 돼야 돼. 즉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절반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2분의 1 이상. 그 다음 위원장은 소관청에서 지명합니다. 이번에. 위원은 전문가 중에서 즉 소관청이 위원을 위촉하는데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나 지적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학자들 등에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축척변경위원회에 관련돼서 하는 일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기능 별표하시고. 자, 128페이지 시행령 87하고 규정된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이 축척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다 의결해. 모두 의결한다. 중요한 사항. 문제 생기면 전부 다 위원을 보내서 의결 거쳐야 돼. 위원회 의결 거치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줘. 날아가는 새도 떨어져. 위원회에서 하겠다면 무조건 되는 거야. 한다면 무조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다 돼. 중요사항을 의결하는데 안 되는 것도 의결하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이나 재고분상 금액, 즉 아까 청산할 때 단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번별 재고분상 금액 결정이나 청산금 산정, 또 청산금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어. 이의 신청에 대한 사항을 의결하고 기타 소관청이 회의에 붙인 사항을 의결하게 됐어. 심의 의결기구다. 그 다음 회의 절차는 보세요. 회의 절차 누가 소집한다 했지?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 다음 개의나 의결하는 과정에서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 찬성으로 의결. 일반 정족수예요. 과반 출석 개의, 과반 찬성 의결. 일반 정족수를 따라간다. 그리고 회의를 하면 의결권을 즉 이런 위원들이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놔야 돼. 회의한다고 해서 바로 1시간 전에 얘기하고 몇 시에 모여라 전화로 얘기한 다음에 안 오면 끝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옛날에 그 회사 주총 올 때 반대파를 제거하려고 다방에 모여 해놓고 거기서 의결 끝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차상 적법성을 보장하려니까 최소 며칠 전까지 며칠? 7일이잖아요. 5일이야 5일. 특이하지? 5일 전까지. 어떻게 알려주라고? 서면으로 전화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면으로 일시장소 안건을 다 통지해줘야 돼. 몇 월 며칠 날 이거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오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의 절차까지 간단히 봤어요. 이게 뭐다? 축척변경위원회. 위원회에서 의결 거쳐야 돼. 의결. 그리고 이거 하려면 사전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 절차도 거쳐야 돼. 승인. 지역 소관청이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관청에서 하되 이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사전 절차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이상 동의를 거쳐야 되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프린트물에. 토지 소유자 신청 또는 직권하되 소유자 얼마? 거기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3분의 2라고 하면 안 돼. 3분의 2 이상의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누구?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거쳐야 돼.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원래 이거 정확히 하면 시, 도지사 등이라고 했는데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라.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라.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럼 승인이 떨어지면 알려줍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시행공고. 시행공고는 며칠 이상 하느냐? 시행공고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0일 이상. 20일 이상 시행공고. 20일 이상 시행공고해야 돼. 시공고 독립 게시판에 이 내용을 다 알려줘야 돼.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 공고하면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돼. 이 각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기 소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점 표지, 내 땅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부여됩니다. 며칠이냐면 이거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시 설치. 누가 하느냐면 이건 토지 소유자 및 점유자.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기가 점유하는 토지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라. 30일 이내.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토대로 해서 이제 뭘 하냐? 정밀하게 측량해. 이걸 축척 변경 측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 축척 변경을 위해서 측량을 실시한다. 지적 측량 중에서 정밀한 측량 실시. 측량을 실시해서 전부 다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한다.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한다. 그래서 축척 변경 시 지번 결정 방법 앞에서 얘기했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축척 변경 시 지번 결정 방법. 지난번에 했었는데 기억납니까? 지번 결정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지번 결정 몇 가지? 아니, 지번 결정 방법 몇 가지 정도. 몇 가지. 구체적인 거 물어보잖아요. 몇 가지. 가지수만. 그래서 이게 옛날이어가 나오네. 네 가지가 있다 했잖아. 어떻게 신규 등록, 등록 정한 시, 분할 시, 합병 시, 확정 측량지요. 전부 다 어떤 구조라 했지? 원칙과 예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축척 변경할 때는 어떤 방법 쓴다 했지? 자, 지축행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지번 변경 시, 축척 변경 시, 행정구역 개폐했다는 지번 부여할 때 어떤 방법 쓴다고?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그러니까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면 원칙이지. 두 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토지 표시를 전부 다 새로 결정해야 돼. 지번은 그렇게 결정하고, 그 다음 경계좌표 면적은 측량했으니까 다 새로 결정하지. 새로 결정하다 보니까 아까 면적 오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알았어요? 각 지번 토지별로 어떤 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변동이 없는 토지도 있고 줄어든 토지도 있고. 그래서 이걸 일목요연의 도표로 작성해라. 그래서 여기서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하냐? 각 지번별 조서, 각 지번별로 면적 증감 조서를 얘기해요. 지번별 조서라는 것은 이걸 작성하는데 지번별로 면적 증감분, 면적 증감 조서, 면적 증감 얼만큼 면적이 변동되느냐? 이것은 증감이라는 때는 언제 비교하냐면 시행공고일 현재의 면적과 시행공고한 날 이 현재의 면적과 지적 측량, 즉 축척 변경 측량, 요 측량 후의 면적 차이, 요 면적 차이, 요 차이가 뭐다? 이게 증감분이 증감분. 요거를 조서로 꾸며놓는 거예요. 지번별 면적 증감 조서를 작성해라. 면적 증감 조서, 증감 면적. 그럼 여기서 어떤 토지는 면적이 어떻게 줄어들었고 어디는 늘어났고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증감분. 알았어요? 면적 증감 조서를 작성한다. 아까 개념은 좀 설명드렸죠? 면적 증감 조서를 작성한다. 그러면 이 증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다음에 청산 절차를 거쳐라. 돈으로 해결해줘라. 청산 절차를 진행하라. 청산, 돈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나와야 돼? 이게 청산 절차 진행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첫째, 청산금을 산출해야 돼. 청산금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청산금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아까 이것은 증감 면적은 어디서 다 나왔어? 측량 결과 다 나와. 여기 측량 결과 다 나와 있어. 여기다 곱하기 토지 가격. 즉 제곱미터당 요 가격이라는 것은 1제곱미터당 금액을 단가 1제곱미터당 토지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토지 가격은 수시로 바뀌지?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기준. 언제를 기준한다? 항상 기준은 시행공고예요. 시행공고를 현재 기준. 누가 조사했어? 조사는 지적 소관체 다 조사해 놓아야 돼. 조사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면 결정은 누가 하느냐?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거예요.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해줘. 중요한 사항 다 여기서 결정한다 했지. 그래서 자, 청산금은 어떻게 했다고? 증감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하면 청산금이 나와. 아까 청산금이 제곱미터 1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2제곱미터 늘어났으면 200만 원. 3제곱미터 줄어들었으면 300만 원을 받아가야 돼. 이게 바로 뭐야? 청산금이야. 청산금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줘? 청산금 또 알려줘야지. 주민들한테. 청산금을 알려줘야 돼. 이게 불만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기다 청산금 공고를 해야 돼. 공고는 며칠이냐? 이건 15일 이상 공고. 청산금 공고는 시행공고와 달리 15일 이상 공고. 아까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공고했죠. 여기서 20일.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산금 납부고지내 수렁통지. 여기서 납부고지라는 건 뭐야? 토지가 늘어난 사람이야, 줄어든 사람이야? 늘어났으면 돈 내라고 해야지. 수령통 돈 받아가라. 누구? 줄어든 사람한테. 해야 돼. 그래서 고지 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사람이 나오니 받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땅이 줄어서 많이 받을 줄 알았더니 겨우 200만 원? 500만 원 줄 줄 알았더니 이런 사람 나오지? 그럼 여기 불만이 있어.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해야 돼. 이의 신청.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어디다 하느냐? 1개월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이의 신청합니다. 소관청. 그러면 소관청 스스로 결정할 게 없다고 했지? 축척 변경원의 해부에서 의결을 받아야 돼. 이의 신청 문제를 다 해결하면 어떻게 돼? 청산금을 납부할 사람, 낼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받아갈 사람은 지급해 줘야 됩니다. 납부는 이것은 빨리 내고 3개월 이내 지급은 천천히 준다. 즉 돈을 낼 사람, 땅이 늘어나면 빨리 내라고 그래. 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내야 돼. 지금은 천천히 줘. 통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러니까 소관청에서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장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빨리 받아서 천천히 주는 거야. 빨리 언제? 3개월. 주는 건 천천히 언제? 6개월. 3개월, 6개월 다 기억해야 돼. 다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과부족분, 차액이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차액. 즉 전체적으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어. 차액. 이 차액이 남으면 이 과부족분, 남았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납부하거나 또 내라고 못해요. 돌려주지도 않고. 그래서 남았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걸 시행한 지자체예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삼고 부족하면 자기가 다 부담해야 돼. 해당 지자체 수입돈 부담을 처리한다. 차액이 생기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돈 부담을 처리해버려. 이게 다 뭐다 이게? 청산절차. 청산절차를 다 끝내야 이제 확정공고는 거예요. 이 끝나면 지체 없이 뭐 한다? 확정공고. 끝났습니다라고 공고해줘요. 확정공고. 그럼 공고하면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이는 간주, 토지 이동이 있는 보는 시점은 뭐냐? 확정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에 따라 뭐 한다? 새롭게 지적공부 정리하고 지적정리. 지적공부를 정리한 다음에 등기부 정리 절차, 등기 촉탁 절차로 진행된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를 이제 책에서 우선 체크하고선 넘어갑니다. 프린트물 조금 더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책에서 보세요. 128페이지에 보면 절차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128페이지 절차. 자, 거기 승인 신청하면 거기 보시면 128페이지 하단에 축적병 절차에서 축적병 승인 신청이라고 나오죠. 그럼 그 니은에 보세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이걸 승인을 해주면, 승인이 떨어지면 이번에 시행공고 보세요. 시행공고. 자, 밑줄 칩니다. 며칠 이상 시행공고한다? 20일 이상 시행공고합니다. 그럼 3번에 경계점 표지 설치 129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 129페이지 맨 위에 세 번째 줄은 경계점 표지 설치. 자, 누구?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고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라고 했어 여기? 30일 이내. 자, 점유하고는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가 발생해. 경계점 자기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럼 여기에 따라서 축척 변경 측량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4번에 축척 변경 측량 및 토지 표시를 새롭게 결정한다. 그래서 기억해 보면 설치한 경계점 표지를 기준해서 측량을 해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걸 다 새로 정한다. 새로 결정한다. 구체적인 건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 리을에서 토지 표시 결정 과정에서 특히 지번 앞에서 다 봤고 B번에 면적 보세요. 면적은 측량 결과 오차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 세 번째 줄. 면적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이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밑줄 칩니다.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면 되고,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해버려서 초과하면 축척 변경 측량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면 돼요. 오차 범위 이내에 있을 때는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고,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면 축척 변경 측량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되겠고, 넘어가서
이제 뭘 작성한다? 각 지번별 면적 증감이 생겼으니까 지번별 조서. 이 조서란 건 면적 증감 조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추적 기준이 언제다? 시행 공고일. 자, 비교 대상이 되는 면적은 언제다? 측량 후 면적. 시행 공고일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조서로 꾸민 걸 뭐라고 한다? 지번별 조서 작성. 그 다음 어디 보냐? 7번 청산 절차를 봅니다. 청산 절차. 먼저 청산금을 산정해야 돼. 청산금. 청산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그 밑에 쭉 니은을 봅니다. 니은. 청산금 산정해서 니은에 보니까 지번별 필지별 증감 면적에다가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거지. 증감 면적, 여기 면적에다 지번별 여기 증감 면적에다가 제곱미터 가격 이걸 곱해서 뭘 산출한다고? 청산금을 산출한다. 이 얘기. 이때 그 밑에 밑줄 칩니다. 제곱미터당 금액은 자 기준이 언제냐?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미리 조사해서 제출해 줘야 돼. 위원회에. 그래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축척변경에서 의결한다. 기준일은 시행 공고일이요. 조사는 소관청이요.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다. 이 얘기예요. 다시 한번 토지 가격 결정하려면 기준일이 언제라고? 시행 공고일. 누가 조사했다고? 소관청. 누가 결정해줬어요? 축척변경위원회. 이걸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청산금이 나왔어. 그럼 청산금 나왔으면 또 어떻게 돼? 알려줘야 돼. 이걸 청산금 공고. 그래서 이것은 131페이지 맨 두 번째 줄. 자, 독립 게시판에다 며칠 이상 공고한다 했지? 15일 이상 밑줄. 열람할 수 있게 해줘야 돼. 자, 여기에 대해 불만 있을 때 먼저 뭐부터? 이의신청하라 했지? 거기 비부터 봅니다. 청산금에 대해 이의가 있어. 그럼 나 어떻게 한다 했지? 1개월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하면 돼. 1개월 이내에 어디에다가 이의신청한다고요? 소관청에. 이걸 축척변경위원회 이의신청하면 틀려? 소관청에 이의신청. 자, 그래서 이의신청을 다 받았어. 그러면 이제 해결했으면 청산금 납부고 수령 통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거기 130페이지 맨 위쪽에서 15일 이상 공고하고 납부고지는 며칠 이내에 한다 했지 아까?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해줘. 했더니 고지 받아보니까 불만했으면 지금 뭐 한다고?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다 해결하면 돈을 낼 사람 내고 받아갈 사람 받아가야 돼. 이때 납부는 며칠이라고 해서 여기 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밑줄. 빨리 낸다. 주는 건 어떻게 준다? 천천히 준다.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납부는 3개월 내 납부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수령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자, 납부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지금은 수령 통지한 날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그래서 3개월, 6개월 꼭 기억해 줘. 기산일도 일단 봐야 되겠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3개월, 6개월부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차액이 나오면 과부족분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한다 했지? 과부족분. 자, 부족하든 초과가 됐든 지자체 수입돈 부담을 한다 했죠? 즉 남았으면 지방자치단체 수입이고 부족하면 그 지방자치단체 부담해내야 돼. 자, 이런 청산 절차를 다 거치고 나면 8번에 가면 지체 없이 뭐 한다? 확정공고. 확정공고에 기억해보면 다 끝나면 지체 없이 밑줄 치고 지체 없이 확정공고. 그러면 니은에 가서 두 번째 줄 끝에 확정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끝에 토지 이동이 확정공고에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이에 따라 지적공고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차가 지적정리 절차. 그리고 등기부정 절차인 등기촉탁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나중에 다 한꺼번에 정리할 것이고 그래서 다시 이런 내용을 토대로 큰 흐름만 예외 빼고 흐름만 봅니다. 프린트물 보세요. 이제 전체 흐름만 봤으니까 프린트물에 채워넣기 시작합니다. 축척변경 절차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얼마? 3분의 3 동의. 그 다음에 어디?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그 다음에 시, 도지사 등 승인. 그 다음에 시행공고가 며칠 이상이라 했지? 20일 이상. 거기 20일 이상. 그것만 채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시행공고하고 나서 며칠 이내에 경계점 표지 설치를 하겠죠? 30일 이내. 그러면 누가 하는 겁니까? 주체는 누가?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밑줄.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거기다 칸 채워놓으세요. 시행공고 오른쪽 네모 칸에 채워놓습니다. 자, 며칠이 거기 누가? 주체 누구?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언제로부터 30일 이내 하겠지? 시행공고일로부터입니다.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 뭘 설치하라고? 경계점 표지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어. 의무.
그럼 설치한 경계원칙 표지에 따라 뭐 한다 했냐면 축척 변경 책량을 실시해서 무엇을 새로 결정한다? 토지 표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해야 돼. 새로 결정해서 지번별 면적 증감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 증감분이라는 것은 언제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한 거라 했어 아까? 시행 공고일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 면적을 비교한 거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청산 절차를 진행했는데 청산 절차 오른쪽 보니까 먼저 청산금을 산정하라. 증감 면적에다 제곱미터 금액을 곱하면 청산금이 나와요. 청산금이 나오면 공고를 해야 돼. 며칠 이상 공고라 했지 아까? 15일 이상 청산금 공고.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납부고 수령 통지 20일 이내에 납부고 수령 통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이의 신청합니다.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어디다가? 지적 소관청에. 1개월 이내 1월 1.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에. 납부는 빨리 낸다 했지? 몇 개월? 3개월. 3월 이내. 지금은 천천히 6개월. 차액이 생기면 누가 처리한다 이거? 당해 지방자치단체 수입 또는 부담. 당해 지자체 수입 또는 부담. 소관청이 먹는 게 아니고 누구? 지방자치단체. 자, 이게 다 끝나면 지체 없이 뭐 한다? 확정 공고. 그럼 공고한 날에 토지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지적 공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 정리를 하는데 앞으로 나오겠지만 등기 촉탁은 이건 뭐냐? 국가가 국가를 위한 등기로 본다. 국가가 누구를 위한 등기다? 국가를 위한 등기로 봅니다. 국가를 위한 등기로 본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면세 근거를 만들어준 거예요. 자, 이런 게 없으면 전부 다 등기할 때 비용을 내야 돼요. 그런데 국가가 자기를 위한 등기하니까 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흐름만 다 봤는데 여기서 예외가 세 가운데 있어요. 예외가 세 가운데. 여기 승인을 받지 않은 예외, 여기서 예외가 하나 나와. 승인 받지 않는 예외. 그 다음에 여기서 예? 아니 여기 시도지사 승인 받지 않는 예외가 하고 시행 공고를 하게 되면 요게 이제 확정 공고 날 때까지는 지적 공고 정리가 중단되지만 지적 공고 정리를 중단하지 않는 예외가 한 번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청산 절차에서 여기 세 번째 예외, 청사하지 않는 예외 세 개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요게 첫째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가 요거예요. 이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제일 먼저 청사하지 않는 예외 두 가지 보여야 됩니다. 청사하지 않는 예외. 자, 이건 책에서 어딜 보냐면 청사하지 않는 예외는 어디쯤에 나왔냐면 130페이지 보세요. 거기 가운데 청산 절차에서 기억에 청산금 산정에 A, B라고 나와 있지? 이게 예외입니다. A가 오차가 허용 면적 이하, 즉 오차 범위 이내에 들어가 있으면, 허용 오차 범위 이내에 있으면 청사하지 않아도 된다. 무슨 얘기 하겠어요? 오차가 공고할 때 만약 측량해가지고 오차가 0.5제곱미터 이하면 청사하지 않겠다 했으면 오차 범위 안에 있으니까 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 청산하지 않는 오차범위 이내에 있을지라도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누구라고 했지 아까? 축척변경. 축척변경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의결하면 다시 청산해버려. 위원회에서 난 청산할 걸 의결해버렸어. 그러면 청산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얼마가 전원이 청사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서면을 제출하면 해당 소유자들이 이게 보니까 얼마 차이도 없어. 우린 청사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전원이 합의해버렸어. 근데 청산하겠다고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소유자들이 원하지 않는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 줍니다. 여기 청사하지 않는 예외가 두 가지 있다 해서 언제?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거나 전원, 허전 두 가지 기억해 줘.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청사하지 않는다. 다만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지라도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의결하면 다시 또 청산합니다. 첫 번째 사유에는 예외가 또 있어. 자, 그래서 푼틈을 봅니다. 자, 거기 가운데 청산 절차에서 청사하지 않는 경우 첫째 뭐라 했어요? 오차 범위,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얼마가 전원이 허전 두 가지 기억해 줘. 그런데 첫째 허용 오차 범위 이내일 때는 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다시 청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 승인받지 않은 요거 두 번째 요거 도합 두 가지가 있어. 도시개발사업적 지어진 토지 합병의 전제. 그래서 요것은 어딜 보시냐면 책에서는 어디쯤 나와 있냐면 이게 127페이지 보세요. 시도지사 등이 승인을 받았는데 거기 승인받지 않는 예외 종류에서 A, B로 나온 게 있어. 예외적인 축적 변경하고 쓴 거 있지?
거기 기억에 나온 것 중에 A, B. A가 합병 밑줄치고, 그럼 B번에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에서 제외된 토지, 거기 도시개발사업, 당해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토지. 도시개발사업지에 제외된 토지 축척 변경하거나 합병을 위해서 축척, 합병은 일정적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뭐야?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하면 축척이 동일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하고 봤더니 이 토지는 500분의 1로 등록된 토지, 이거는 1000분의 1로 등록된 토지, 실제 토지가. 그럼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왜? 합병을 하면 1필지 요건 중 축척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얼마로 바꿔야 돼? 500분을 바꿀 때 시도지사 등 승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합병 목적으로 축척을 통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다.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두 가지. 그래서 프린트물에서는 이제 봤으니까 어디 온다? 자, 프린트물에서 거기 시행공 오른쪽에 20 이상 시행공고한다. 아, 그 위에지. 예외. 승인을 맨 위에 보세요. 도표 오른쪽 맨 위에. 승인을 받았는데 예외. 승인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했지? 첫째가 무엇을 위한 축적 변경? 합병.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서 어떻게? 제외된 토지. 제외된 지역. 딱 정리해 주면 돼. 이런 내용. 그 다음, 시행 공고를 하게 되면 확정 공고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지적 공고 정리와 경계본 측량 정지하는데, 아까 언제까지 정지한다고 했어요, 여기? 예? 여기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해라. 여기, 이거 시행 공고가 20 이상이고, 시행 공고하게 되면 확정 공고일까지 원칙적으로 지적 공고 손대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래서 확정 공고까지 정지해야 되는데, 정지하지 않은 예외가 또 있어요. 여기 어디냐? 책에서는, 공고, 지금 토지 표시 결정.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갑자기. 자, 그러면, 지금 눈에 딱 들어오진 않는데, 이게 어디 있어야 되는데? 130? 예? 아, 6번 맨 위에 있구나. 예, 그래. 130페이지 가면 6번 지적공정을 정지한다. 거기 보세요. 언제까지 정지한다 했어요? 확정 공고일까지. 자, 프린트맨 써놓습니다. 시행공 오른쪽에 원칙적으로 지적공고정리와 경계본 측량은 언제까지 정지시킨다? 확정 공고일까지 정지해라. 거기 써놓으시고. 다음은 예외. 할 수 있는 거. 첫째가 축척 변경원의 의결이 있거나, 축척 변경원의 의결이 있거나, 또는 경계점 표지 설치를 위한 경계본 측량 허용이다. 경계점 표지 설치하랬더니 자기 땅이 경계 어디지 모르는 사람도 나와. 그럼 뭘 한다? 경계본 측량을 다시 해야 돼. 경계점 표지. 여기서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가 생긴다고 했지, 의무? 근데 경계점 표지 설치하라 했더니 자기 땅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경계본 측량을 해야 돼, 이때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아까 얘기한 지금 130페이지 6번에 기억이 축적 변경 의결, 그 다음에 니은에 나온 거 경계점 표지 설치 위한 경계본 측량, 요것은 할 수 있다. 예외 세 가지 다 얘기했네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외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고? 청산하지 않는 예외. 지금 허전한 경우 허용차법 이내이거나 우연히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 다만 첫 번째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어서 축적 변경 의결하면 다시 청산한다는 거. 그 다음 승인을 받지 않는 예외 두 가지, 도합 두 가지. 도시개발 사업 제외된 토지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그 다음 여기도 두 가지가 있어. 축적 변경 의결이 있거나 또 뭐야? 경계점 표지 설치 위한 경계본 측량. 두 가지 허용된다. 자, 이제 전체 다 봤습니다. 다시 이제 이게 지적에서는 제일 복잡하니까 잘 봐두세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이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지금 다 암결한 것도 아니에요. 일단 순서만 이렇게 진행된다. 반복해서 보시고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보고 시험 전 보시면 돼요. 제일 먼저 해당 지역 토지수의 얼마? 3분의 3 동의. 위원회 의결, 시도자 승인 등을 거쳐야 돼.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본격으로 시행되는 거야. 시행후 며칠 이상? 20일 이상.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경계점 표지 설치해야 돼. 설치한 표지에 따라 측량을 다시 해야 돼. 그래서 토지 표시를 결정해. 결정한 토지 표시를 보니까 차이가 생겨. 각 지번별 면적이 증감이 생겼어. 그러면 이 면적 증감 조서를 만들어야 돼. 늘어난 땅, 줄어든 땅, 변동이 없는 땅을 도표로 정리해 두라는 거예요. 이때 증감의 기준인 시행공고일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돈을 해결해 주는 게 뭐다? 청산 절차. 청산을 하면 청산금을 산출해야 돼. 청산금은 증감 면적에다 토지 가격을 곱해줘야 돼. 이때 가격은 기준인 시행공고일,
소관청이 조사했고 의원에서 의결해줘. 요 가격을 곱해주면 청산금 나오면 공고는 며칠? 15일 이상. 공고가 나와도 며칠 이내? 20일 이내 납부 규정 통지. 불만인 사람은 1개월 이내 소관청에 이의신청. 여기에서 납부는 3개월 이내, 지급은 6개월 이내. 차액은 지자체 수입 또는 부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청산철 다 끝냈어. 그럼 뭔다? 지체 없이 확정 공고. 이 공고한 날에 토지 등록 간주. 그래서 토지 등록 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지적 공부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 절차로 진행됩니다. 요게 축척 변경 절차인데 예외가 세 가운데 있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예외 뭐라고? 청사하지 않는 예외. 허전할 때. 그렇지? 허위공차범 이내이거나 전원이 청사하지 않고 합의했을 때. 요 정도 내용을 정리해 줬습니다. 처음 공부하는 사람 너무 머리 아프고요. 미안합니다. 요 정도 정리해 여러분 시험장에 가는 거야. 근데 항상 뭐 한두 가지씩만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이거 그다음에 거기 이 133페이지 기출문제 잠깐 보세요. 자, 틀린 걸 찾아야 하는데 지문 거기 4번을 봅니다. 축척 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 받은 자. 납부고지 하는 건 내는 거지. 내는 건 빨리 낸다고 해서 천천히 낸다고 했어? 여러분이 빨리 내고 천천히 준다니까. 소관청에서 장사할 때는 어떻게 해? 소관청에서 받을 거 빨리 받고 주는 걸 천천히 주는 거예요. 3개월에 납부하고 6개월 지급 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청산금 납부 고지 받은 자. 내는 걸 물어봤어. 빨리 낸다고 했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3개월에 납부해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은 조금 이따 하고 등록상 정정 봅니다. 책에선 133페이지 있고 프린트물 5페이지 넘어가 봐. 5페이지. 등록상 정정이라는 말은 여러분 보세요. 정정이 뭐예요? 정정. 정정이 뭘 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치는 거. 정정이 뭐라고? 고치는 걸 정정이라. 왜 고칠까요? 맞지 않으니까 고치는 거야. 맞지 않아 고친다. 이걸 뭐라고? 등록상 정정. 그러면 어디에 등록된 거를 고친다는 거야? 등록상. 어디에 등록된 거예요? 등록상. 어디에? 지적공부지 뭐. 그럼 지금 이게 뭐 내 일기장에 뭐 쓴 걸 고친다고 하겠어요? 자, 지적공부.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을 등록상을 정정한다. 정정한다는 말은 등기에서는 안 쓰는 말이에요. 등기에서는 변경이나 경정이나 말 쓴다 했지? 변경은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할 때, 경정은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할 때. 등기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용어를 구별하지만 지적에서 그걸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안 맞으면 고쳐. 원시적 후발적 묻지 않고. 실체 안 맞으면 고쳐. 이걸 뭐라고? 정정. 정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잘못해서 고친다. 그럼 지적공부는 무엇을 등록하는지 한 거예요? 지적공부는 크게. 지적공부 무엇을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 표시를 공시하는 거라고 했죠. 토지 표시. 토지 표시. 토지 표시를 등록해주는 장부입니다. 지적공부 토지 표시. 근데 토지 표시만 있느냐? 아니면 여기 뭐도 있다? 소유자 표시 또 있어요. 소유자 들어가 있어. 소유자. 토지대장의 소유자 누구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 이동이 되려면 어디에 돼?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했지? 따라서 토지 표시를 고치게 되면 요거는 토지 이동이 돼. 토지 이동. 이동 개념 맞아. 그런데 이것은 토지 이동은 아니야. 이쪽은 토지 이동은 아니지만 잘못해서 고칠 때 둘 다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상 정정은 전체가 토지 이동이 아니고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데 포함되는 것은 요 부분만이 토지 이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 표시가 면적이 안 맞아. 측량해보니까 안 맞아. 그럼 고쳐야지. 그럼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상 바뀝니다. 그럼 이게 뭐야? 토지 이동이 되는 거야. 근데 소유자 표시가 안 맞아. 왜 안 맞는가 봤더니 이름을 개명한 거야. 그럼 이건 토지 표시와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개명했으니까 고쳐줘야 돼. 토지 이동은 아니란 말이야. 알았어요? 그럼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고칠 때, 자,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은 없지만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게 경계를 고칠 때 주의해야 돼. 경계정정. 이걸 일명 경계정정이라고 그래. 자, 첫째 경계정정은 경계를 고치는 거. 경계. 경계정정은 이것은 함부로 고쳐주면 안 돼. 그래서 소유자들 스스로 신청해야 돼. 직권으로 손대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직권하면 안 돼요. 소유자 신청으로만 해줘야 돼. 그럼 이 경계정정이란 건 뭐냐? 경계의 변동, 위치 변동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계를 바꾸게 되면 뭐도 바뀐다는 거야? 면적도 바뀌고, 면적. 경계, 면적 같이 변동되는 걸 경계정정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기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지적공사 경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보니까 만약 지번이 있고 여기서 이 경계를 측량해 보니까 요 번이 아니고 요 선이 맞더라. 그러면 경계 이렇게 바뀌어주면 동시에 뭐도 바뀔 것 같아? 면적도 바뀌는 거예요. 만약 이게 500제곱미터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두 필지가 있었는데 요것만큼 재보니까 이게 100제곱미터만큼 차이가 나네? 그러면 이게 얼마큼 줄어든다는 거야? 요 A 토지는 플러스 100, 600으로 이건 늘어나야 되고 여기는 100만큼 빼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건 얼마가 되는 거야? 600이 되는 것이고 얘는 몇가 돼? 400이 되는 거지? 그럼 경계를 바꾸면 동시에 무엇도 바뀌는 거야? 면적 변동 초래하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경계정정. 이런 건 함부로 해주면 큰일 납니다. 지적공무원이 함부로 손댈 수가 없어요. 왜? 개인 자산권 침해하는 문제 생기지. 얘 그 늘려주면 누가 문제돼? 또 얘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렇죠? 함부로 손대면 안 돼,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 신청할 때 반드시 신청만 되지 직권으로 손대면 안 돼요, 지적공무원이. 근데 이때는 반드시 뭘 가져야 되느냐? 신청, 이게 정정해 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낼 때 이걸 증명을 해야 돼. 이 경계가 여기가 맞다는 거를 증명을 하니까 뭐 해야 돼? 측량해야 돼. 이게 무슨 측량? 등록상 정정 측량. 등록상을 정정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그 성과도를 내라. 도면 갖다 내야 돼. 측량 해가 도면 갖다 내야 돼. 이걸 내도 안 고쳐줍니다. 왜 안 고쳐줄까? 측량 결과만 가져왔는데 측량 결과 갖다 줘도 안 고쳐줘. 안 고쳐주는 이유는 얘를 고쳐주면 자 누가 신청할까요? B가 신청할까요? A가 신청할까요? 당연히 A가 신청. B가 재보니까 자기 땅이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휴가를 회사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거 다 조사한 다음에 쫓아가서 내 땅 좀 줄여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누가 할까 여기? A 이런 사람이 신청하겠지. 이런 사람 신청해서 이걸 얘 땅을 늘려주면 누가 문제되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 문제되지. 얘는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럼 다음날 얘가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문제가 커지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도 이것만 가지고도 안 돼. 동시에 민원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구라고 하냐? 이해관계인이라고. 등기하고 다릅니다.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승낙을 안 하면 이해 가름한 확정 판결. 승낙과 같이 볼 수 있는 판결서를 가지고 해야 돼. 여기서 이해관계는 누구예요? 이해관계는 인접지, 인접토지 소유자를 말하는 거예요. 인접토지 누구? 소유자. 인접토지 저당권자 등이 아니고 누구? 소유자만.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한다? 이해관계. 이런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승낙서 있어야 돼. 그래야만 고쳐줍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정정. 경계정정은 뭐만 된다고? 신청만 돼. 직권을 못 해. 그럼 나머지 직권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떻게 된 거냐? 있어요. 법으로 정해졌어. 직권정정 사유 10가지. 10가지 법으로 딱 정해놨어. 법정 사유가 있어. 이 시험에 자주 나와 이것도. 암기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곤란할 정도의 능력은 돼야 돼. 곤란할 정도는요. 그래서 직권정정 사유는 전부 다 대부분 뭐냐? 이건 고쳐줘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즉 절차상 하자. 절차상 하자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라는 것은 옮겨 적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타이프 치는 과정에서 키보드 누를 때 잘못 눌렀거나 이런 것들이야. 또 면적 환산할 때 계산 잘못한 거. 만약 종래 척관법상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려고 했더니 종래 만약에 100평 이렇게 돼 있었어. 종래 척관법상. 이걸 제곱미터로 미터법을 쓰니까 바꾸려고 봤더니 여기다 담당 공무원이 330 이렇게 써놨네. 계산 잘못했지?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돼? 330 이렇게 바꾸려면 이것은 실질적 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계산상의 잘못이야.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그냥 직권을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 직권으로 하는 것은 절차상의 잘못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잘못했다, 잘못하여 옮겨 적을 때 다르게 적었다 이런 말들이 대부분 붙어 있어요. 이게 잘못하여 다르게. 그래서 졸립죠? 자, 갑자기 이제 점심 때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머리가 지금 근데 이제 공부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한번 잘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이게 대부분 이런 말이 붙어 있는데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여기 2호, 6호, 8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마지막에 등록 전환 시 면적 오차가 허용 오차를 초과할 때 이때
직권정지 사유 들어가 있는 거. 요거 말고도 요까지. 이유가 이걸 위치정정이라고 그래. 위치정정. 6호가 지적위원회 의결. 이건 다음 정도 할 거예요. 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이것은 측량 분쟁이 생기면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지적위원회에서 심판을 받아요. 결정하는데 여기 재판받아오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의결에 따라 정정할 때. 8호가 하필 각하. 여기 하필 등기 신청했더니 등기관이 각하했어. 그러면 지적공무원 원래도 돌려놓아야 돼. 이건 이원적 공시방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2호, 6호, 8호는 조심하시고 나머지 다 이런 말이 붙어 있어. 첫 번째가 뭐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했다. 책에선 자 135페이지에 쭉 나열한 겁니다. 135페이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가 쭉 나열된 게 있지? 예, 거기 보면 니은에 보면 135페이지 보세요. 직권 정정할 수 있는 사유. 시행령 82조에서 언급한 거 니은 A부터 해서 I까지 쭉 언급됐어. 그 다음에 첫 번째 A가 뭐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거 내용과 다르게 정리.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걸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니 뭐 이상한 표현을 써요. 토지 뭐라고? 이동 정리 결의서. 두 번째가 면적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됐다. 이것을 위치정정. 자, 2번 뭐라고 한다고? 위치정정. 위치정. 아까 여기 보세요. 경계정정은 무엇도 바뀌었어? 면적 변동 바뀌었지? 위치정정은 뭐가 없다고? 면적 변동이 없어. 경계 위치만 고쳐주는 거예요. 직권형사요? 그 다음에 3호는 길어요. 그 여러분 책에서 10번 보세요. 이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와요? 길어서 안 나와. 지문을 길게 뺄 수가 없어. 이것도 위치정정 같은 개념이에요. 자, 면적은 일치하는데 도면에 등록된 경계 서로 접합되지, 경계 서로 접합되지 않아서. 이거 접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도면 보면 여기 10번 토지가 이렇게 됐어. 이 토지 일부 잘려가지고 옆에 도면 잘려 나갔어. 요 10번 토지 연결됐어. 이걸 붙이면 어떻게 돼? 도각선을 붙이면, 이거 붙이면 이게 딱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예? 한 필지가 일부가 도면에 이렇게 이쪽에 등록돼 있고 일부는 잘려가지고 일부는 여기에 등록됐단 말이에요. 이거 한 필지 전체를 보려면 어떻게 돼? 도면 붙이면 되지? 붙이면 이게 두 개 딱 붙이면 도각선을 붙여놓으면 한 필지가 딱 이렇게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접합이 안 돼. 하나 어긋나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이건 면적 변동이 없으니까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3호인데 이게 C번이야. 이런 경우는 지문은 출제하지 않는다. 왜 그렇다고? 길어서 안 나와. 지문 하나가 이거 하니까 뭐 한 문제 이상 길어지잖아요. 안 나와, 이거. 이거 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원리만 알면 돼. 이런 경우도 직권정지 사유다. 그래서 제가 결론만 면적 일치하지만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았다고 나왔고. 작성, 제작성 당시 잘못했다. 측량은 제대로 했는데 5가 측량 성과 다르게 정리했다. 6호 조심하라고 해서 측량 적부심사 청구했다는 어디? 요 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 의결. 이건 전문기구로부터 재판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정할 때. 7호가 입력을 잘못해서 키보드를 잘못 누른 거죠. 지적공무의 등록서 잘못 입력된 경우. 입력을 잘못했어. 그 다음 8호가 뭐라고 했어? 아까? 하필. 지적에서는 합병이 나왔지만 등기는 하필 등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하필 등기 신청 각하했다는 등기관 통지.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이원적 공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적에서는 보세요. 지적에서 합병은 뭐야? 두 필지상 한 필지 합하는 거죠? 합치는 거예요. 합쳐놓는 거 이게 합병 이렇게 하는 걸 토지 합병이라고 아까 이동사에서 설명했어요. 그러면 등기에 가면 무슨 등기한다고 등기하면 하필 등기부터 정리해줘야 돼. 이렇게 이걸 하나 등기부터 정리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합쳐놨어. 이렇게 합쳐놨어 여기. 근데 등기에서는 등기관에 보니까 하필 제한 사유가 있네. 그럼 각하 등기 아니죠. 그럼 여긴 뭐야? 등기부 두 개 따로 있고 토지대 하나 있지? 그럼 서로 안 맞아. 그래서 각하게 되면 어떻게 반드시 소관청에 알려줘. 이걸 원래 돌려놓게. 이게 뭐라고? 직권정지 사유. 합병전 상태로 원래 돌려놓으라는 얘기예요. 8호입니다. 그 다음 아까 9호가 뭐야?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무엇이 잘못했다? 면적 환산. 면적을 계산하는 거 면적 환산이라고 그래. 환산. 이건 계산 착오야. 이런 건 직권을 해도 돼. 마지막 하나 뭐 있다고 아까? 이거 등록 전환 시 5차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 등록자에 대한 면적 결정할 때 5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밑줄 착 치고. 요 10가지 뭐라고 한다? 직권정지. 이걸 골라낼 정도가 돼야 돼.
그 밑에 기출문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왔을 때 골라내야 돼. 자, 135페이지 하단에는 문제 한번 잠깐 보세요. 다음 중 직권으로 정지할 수 사유가 아닌 거 결론. 직권형사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거 직권형. 요걸 물어보세요. 이거 아닌 거 찾아라. 자, 첫째 잘못 입력. 두 번째 다르게. 세 번째 토지 이용 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아까 뭐가 있어? 1호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와 다르게라 했지. 이용 계획서니 뭐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거 없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잘못 정리 위치 정정 이런 거 나왔지.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다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소유자 표시. 소유자 표시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건 간단히 이해만 하면 돼. 자, 소유자는 기준이 어디야? 기준. 그렇지. 등기부야. 그럼 모든 토지가 등기됐을까요? 등기된 토지도 있고 등기 안 된 미등기 토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있어요. 등기된 땅도 있고 안 된 땅도 있어요. 여기는 등기법이면 신청주의니까 지적은 무조건 국가 등록해버리지만. 그러면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부가 있으니까 소유자 하려면 뭘 보면 돼? 등기부 보면 돼. 등기부는 누가 보는 거야? 소유자가 봐. 등기부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아니면 특정인만 볼 수 있어? 아,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야. 옆집 아저씨도 볼 수 있고 나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집원만 하면 다 열나면. 그러니까 등기된 토지는 소유자 스스로 이 이름이 잘못됐네 고쳐주되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또 지적공무원이 등기부 열어보니까 뭐 소유자가 안 맞아? 대장하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을 고칠 수도 있어요. 이때 기준은 뭐야? 기준은 뭘 기준한다고? 등기부.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부가 기준이다 보니까 여기다 등기부와 관련된 말 다 써야 돼. 어떤 거? 등기필증. 그 다음에 등기관리 통지서. 그 다음에 등기상 증명서. 그 다음에 어떤 거? 등기 전산정보자료. 즉 전산화된 등기부. 그래서 거기서 밑줄 쳐놓습니다.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부가 기준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 통지서나 등기상 증명서나 등기전산정보 자료에 근거해서 이 얘기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고쳐줘라. 이해되죠? 그 내용은 어디에 나와서 137페이지 소유자 관상 정정 그 밑에 보니까 1번 등기된 토지의 경우에 기억해 보니까 밑줄 등기필증 등기할 통지서, 등기상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니은에 직권 또는 신청 다 된다 나왔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미등기, 여기 바로 등기 안 된 토지야.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표시가 잘못됐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등기부가 없어. 소유자 표시가 안 맞는 거 누가 알까? 에? 본인만 알지. 왜냐면 어떻게 알아? 내가 이름을 개명했어. 그러면 누가 알아? 지적공무원이 내가 이름 개명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또 혹시 지적공무원과 친구야. 옆집 아줌마야. 근데 옆집 아줌마가 이름 개명했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럼 담당 공무원이 이름 개명 알았으니까 고쳐줄까요? 안 돼. 그래서 등기가 안 된 토지는 소유자밖에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스스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직권으로 하면 안 된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직권을 할 수가 없어. 그럼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기준이 있어야지.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어떻게, 안 맞는 거 어떻게 알아? 자, 이름은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성명, 이런 거. 어떤 거? 가족관계 등록부예요. 항상 인적사항은 어디다? 가족관계 등록부야. 거기에 증명서, 양식이, 기본증명서나 뭐 쭉 나와요. 이런 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야? 아니면 특정인만 볼 수 있는 거야? 가족관계 등록부 누구나 보는 게 아니야, 이거는. 특정인만. 그러니까 공무원, 지적공무원도 가족관계 등록부를 마음대로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볼 수가 없어. 이건 법원 서류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준이 가족관계 등록부다. 그래서 요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 가족관계 등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 미등기 토지 소유권에 관한 정정에서 보면 자, 명백히 잘못했을 때 가족관계 기록사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라고 나왔죠? 가족관계 기록사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에 관한 증명서.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다? 신청만 되고 직권 안 된다. 여기서 다시 보세요. 여기 토지 표시는 특히 경계정정은 직권을 못했지. 직권정정사는 어떻게 했다고? 법으로 정해놨어요.
자, 소유자 표시는 등기됐으면 둘 다 됩니다. 그럼 미등기 토지는 뭐만 된다고? 신청만 돼. 기존 가족관계 등록부이기 때문에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되고, 등기된 토지는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또는 직권 다 돼. 기준은 등기부야. 그러니까 여기다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상 증명서, 등기전산서 정보자료. 이렇게 등기를 얘기했더니 최근에 또 어떤 거 나와? 여기다 슬쩍 뭐라고 하냐면 여기 등기 접수증, 등기 신청 접수증. 등기 신청 접수만 하면 소유자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기했더니 등기란 말이 나오면 다 맞는 거라면 안 돼요. 등기 접수증을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는 등기 신청 접수했다고 해서 소유자 바뀐 게 아니고 등기가 끝났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등기 완료가 됐어야 돼. 등기상 증명서나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나 등기전산정보자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15회 때나 계속 이렇게 나와. 이건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 갑이 어느 토지의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 표시가 잘못해서 발견했다.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자료 틀린 거 이렇게 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했다고 해서 등기된 토지야 미등기 토지야? 등기됐으니까 토지 등기부를 확인했겠지. 그럼 등기된 토지 소유자 잘못했어. 이걸 정정할 수 있는 자료는 전부 다 어떤 말이 나와야 돼? 등기부 언급돼야 돼. 여기다 가족관계 등록부나 얘기하면 다 틀려요. 네. 이해되죠? 네. 여러분들 머리가 대단하시 좋으신 분이야. 한 번만 다 알아들어. 어떤 사람은 빨라서 몰라요. 얘기도 알아듣지 못하겠다. 제 말도 좀 빠르죠? 빨라졌어. 왜냐하면 이 내용을 천천히 가지고는 하세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3시간 내에 다 끝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눠진 이 자료, 보충 자료가 이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만 정리만 하면 줄거리가 다 들어오면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알았어요? 요 정도만 하면 시험에 다 대응이 돼요. 이거 사실은. 물론 여기다 약간 살을 좀 더 붙이는 거야. 이런 줄거리가 있고 여기서 부수적으로 어디까지 좀 문제 물어보는구나. 요거만 터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등록상 정정은 토지동 사유 중에서 요거 일부만 여기에 들어간다. 여기 요 부분만 이동이야. 그러나 소유자가 잘못해서 고치면 정정이다. 알았어요? 이때 특히 경계정정은 신청만 되고 이때 요게 필요하더라. 직권정정 법으로 정했다. 10가지 대부분 절차하자더라. 이런 잘못했다. 다르게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위치정정이나 지적인 의결이나 하필 각하통지나 이런 것들은 그런 말은 없지만 해줘라.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가 잘못했으면 등기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기됐으면 신청, 직권 다 되고 기준은 등기부다. 미등기 토지는 신청만 된다. 기준은 가족관계 등록부다. 그래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어딜 또 보냐면 책에선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특례 139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면 토지 표를 다 새로 결정해. 그러니까 이것도 토지 이동 사유야. 그러나 여기서는 특히 뭐가 문제되냐면 토지 이동 신청 특례가 문제되기 때문에 뒤에 토지 이동 신청 특례에서 이걸 모아놨어요. 이 책에서는. 그럼 어디냐면 144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 4번 토지 이동 신청 특례. 이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토지 이동 신청 특례야. 찾았습니까? 144페이지 가운데쯤에 동그라미 4번. 지금 시간이 1시 반 다 돼가네. 자, 그러면, 자, 프린트물은 어딜 보시냐면, 4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4페이지 하단. 찾았습니까?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토지 신청 특례는 여기 나온 요것만 알면 5가지 항목. 이거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알았어요? 요것만 알면 됩니다. 근데 주의할 건 도시개발 사업 등에서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 포함되는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 포함된 사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아요. 한 장, 책으로 한 페이지가 넘어가. 이거 암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냥 도시개발 사업 등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자,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경우 특례는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면 토지동 신청권이 소유자한테 없어. 소유자는 분할 신청, 지분평 신청 이런 거 못해요. 누가 한다고? 사업 시행자만. 사업 시행자만이 토지 이동 신청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토지이동 신청을 원하면 사업 시행자에게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요청받은 사업 시행자가 소관청에 신청해 줍니다. 그 다음 사업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사유 발생을 또 며칠 내에 통지해야 되냐면 15일 이내 소관청에 다 신고해야 돼.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요 도시개발사업 등이 환지를 수반할 때는 거기다 써놓습니다. 사업 완료, 자 거기 보면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등 신체 가름한다. 즉 사업 착수가 나버라고 사업 완료 신고, 끝났다라고 사업 완료 신고만 하면 토지동 신청 따로 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동 신청 가름한다. 이런 걸 알아두시고, 4번에 도시개발 사업 등 속에 주택건설 사업도 들어가 있어요. 주택건설 사업하다 하면 요즘에 건설회사가 망할 수도 있지.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사업 시행자 파산 등의 사유로 토지동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동 시기엔 특례 공사가 준공된 때, 거기 공사 준공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본다. 요 5가지만 하면 여기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나올 게 없어요. 책에서는 144페이지에 설명된 내용이에요. 한번 봅시다. 거기 144페이지에 보면 자 토지동 신청 특례 거기 보면 기억해 보니까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즉 소유자는 신청권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그 밑에 다만 거기 주택법에 따라서 파산도 할 수 없으면 시공 보증한 자나 입주 예정자이 할 수 있는 특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신고에서 보면 며칠에 신고라 했어? 15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고하라. 그 다음 디귿에 보니까 환지를 수반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 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밑줄 쳐주면 되고, 그 다음 리을에 나온 것은 소유자가 이동을 원하면 누구한테 요청하라고 했지? 사업 시행자한테. 왜? 소유자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한다? 이거를 토지동 신청해 주겠다. 거기 토지동 이동 시기가 미음 보세요. 미음. 토지동 시기. 오른쪽 넘어옵니다. 자, 언제 토지동을 본다 해서 맨 위에 줄. 공사가 준공된 때 밑줄. 공사 준공된 밑줄. 이렇게만 하면 돼. 나머지 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넘어와서 거기 토지동 신청이라고 쓴 부분 봅니다. 자 143페이지. 자 여러분 프린트물은 어디냐? 5페이지 맨 끝에 지적공고 정리 절차. 요거만 알면 돼. 절차 흐름은 지금 여기 정리된 거 맨 밑에 나온 거. 자 토지동 신청권자 누구냐? 즉 토지 이동 신청권자라는 것은 아까 분할이나 합병이나 지목 변경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누가 신청하는 거다? 토지 소유자가 해야지. 지나가는 아저씨가 심심하니까 지목변경 신청해주고 갈까요? 누가 한다고? 토지 소유자. 그래서 원칙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래서 거기다 이동 신청권자, 원칙은 토지 소유자다. 지금 토지 이동에 대해서 여기 일반 이동 사유 6가지, 지금 특수한 이동 사유로서 3가지 정리한 거예요.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한 특례. 이때 토지 이동 신청권자를 물어본 거예요. 누가 신청하느냐? 신청권자 누구다? 토지 소유자가 원칙이다. 소유자가 해야 돼. 소유자가. 그렇지? 뭐 농경지 대리경제학자, 점유자, 지상권자 이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지목 변경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누가 한다고? 소유자가. 근데 소유자 해야 될 때 안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얘가 하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하지 않을 때는 예외적으로 대신할 수 있는 사람, 이걸 대의 신청권, 대의 신청권자,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소유자한테 신청을 있는데 안 할 때 대신하는 사람이 있어. 4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국공사채 4가지. 4가지 기억해줘. 자, 이건 뭐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분, 이건 어디 나와 있느냐? 책 143페이지에 그 신청의 대의라고 쓴 부분 있죠? 3번. 찾았습니까? 이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야. 첫째가 니은에 나왔어. 니은. 국동을 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대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신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디귿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거기 주택법은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의 경우에 누가 할 수 있다? 그 사업시행자가 관리나 사업시행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와서 기억에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 여기 이거는 사업시행자인데 이건 공공용 토지 사업시행자입니다. 이때 공공용 토지 지목은 아까 합병 의무화 있는 게 몇 개 있다 했지?
11가지. 지목이 뭐야 이게? 합병 의무 있는 지목 11가지가 뭐라 했죠? 도제하고요, 철수학장, 공채라겠지? 여기서 그 지목 8가지 겹쳐. 도제하고요, 철수학까지만 8가지 지목. 이런 토지 지목의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가 누구를 대신할 수 있다고? 소유자를 대신할 수 있다. 이게 대의 신청권자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 건설을 하려고 그래. 그럼 도로 건설을 하면 도로 예정지 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개인 토지들이 있어. 이런 토지들이 있어. 여기 전, 뭐 답, 임야 이런 게 쭉 연결돼 있어. 그러면 이 토지를 어떻게 해야 돼? 분할해야 되고 지목 변경해야 되고 누가 신청을 하는 거야? 소유자. 근데 소유자가 자기 땅에 도로 편입되는데 쫓아다니면서 시간 내서 분할해주고 지목 변경 신청해줄까 안 해줄까? 소유자가. 여러분 땅이 도로 편입돼서 학원 안 나고 오늘 가가지고 분할하고 왔습니다. 왜? 도로 들어간다고 해서 시간 내서 이거 지금 신청하러 왔어요. 할 사람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소유자가 안 해주면 그럼 도로 건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이걸 사업 시행하는 사람이 소유자를 대신해서 분할해서 지목 변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의 신청권자가 있는 거야. 공공용 토지 사업 시행자 뭐가 있다? 대의 신청권이 있다.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대의 채권자. 이건 책에선 144페이지 릴 위에서 디귿 밑에 릴 보세요. 민법 404조 규정에 채무자 신청할 토지를 누가 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가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이 채권자 특이한 게 있지? 이건 민법 404조에 따른 대위 채권자. 채권자 누구야 이게? 채권자. 어떤 경우야? 어떤 채권자일까?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물건이 아니라 채권. 토지를 샀어.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어. 토지 샀어. 얼마 샀어? 다 산 게 아니라 일부만. 이 땅을 요만큼만 샀어요. A 소유 토지를 B가 일부를 샀어. 그럼 이거 살 수 있어 없어? 예를 들어서 이거 한 500제곱미터 중에서 이거 100제곱미터 팔겠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이거만큼 샀으면 돈을 줬어요. 그럼 얘가 언제 소유자가 된다 했지? 매수인은? 언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하야. 여러분 지금 민법 안 배웠어 전혀? 등기법도 다 배웠잖아. 이 부동산 등기법 출발점 어디라고 했어? 민법 186조라고 했죠. 법률 행위만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하면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 신청해야 돼. 그럼 절차 개시 몇 가지? 4가지. 신청하면 심사해서 이사람이 등기해 주지.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한 시점 언제야? 등기했을 때 자기가 등기해야 된다고 했죠. 6조 2항에서 효력 발생 시기 언제라고 했어?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했잖아. 계약한 때가 아니고 잔금 줄 때가 아니고 등기를 다 끝내면 접수한 날에 효력이 생긴다니까. 그러면 등기를 하면 뭐부터 해야 돼? 부동산 일부를 이전 등기 할 수 있어 없어? 여러분 부동산 이전 일부를 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해 안 가? 그럼 방 한 칸 이전 등기 해줄 수 있어 없어? 방 한 칸이 부동산 일부야 전부야? 그럼 방 한 칸 일부 이전할 수 없어? 토지 일부 이전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해. 이 토지 일부를 이전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헷갈리셔요. 또 이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걸려. 자 보세요. 이게 지금 한 필지 토지의 일부야. 아니면 10번지 토지 일부, 이것만 토지야. 그럼 요 오른쪽은 일부지? 일부야. 일부를 이전하려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동산 일부니까. 방 한 칸 이전할 수도 없는 거 똑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 분할해야 돼. 분할하면 이게 토지 일부예요? 분할하면 뭐가 돼요? 토지 전부가 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아기를 임신했어. 그러면 아이는 아직 출생 안 했으면 엄마 일부지. 몸의 일부지. 내가 출생했어. 그럼 출생한 A를 놓고 쟤는 나의 일부다라고 할까? 그냥 독립된 자연이라고 할까? 여기서 보세요. 이 땅이, 이 토지, 요 오른쪽일 때 일부였었지. 잘랐어. 그럼 이 토지 일부야 아니면? 이건 전부야. 한 필 전부. 지번 부여하지? 10의 1번지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없다 했지? 자르면 뭐가 돼? 일부야 전부야? 전부가 된 거야. 이건 일부가 아니라 전부. 알았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일부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잘라야 되지. 자른다는 게 뭐야 이게? 분할. 분할은 토지 이동 사유가 될까 안 될까? 일반 이동 사유 6가지 중에 들어가 있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분 다 있잖아. 이건 누가 신청한다고 분할을? 소유자가. 그럼 얘가 지금 팔았는데 등기하기 전까지 누가 소유자야? 매도인 소유자지. 소유자 어떻게 해줘야 돼? 분할 신청해 줘야지. 그럼 이전 서류 다 줘야지. 근데 얘가 돈 받더니 안 해줘? 그럼 누가 한다는 거야? 얘가. 얘가 누구야 이게? 채권자, 등기 청구까지 채권자잖아. 채권자. 채권자 누구를? 소유자를 뭘 수 있다? 대신, 대위하여 분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첫째, 누가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고? 소유자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 대신에 누가? 국공사채 네 가지가 있어.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냐, 공동주택 부지냐, 공공토지사업 시행자냐, 대위채권자냐. 이 네 가지 대위권자. 이것과 별도로 아까 누가 있다고 해서 하나 또 있었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써놓으세요.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 시행자는 소유자는 신청권 자체가 없어. 이때는 누구만 있지? 사업 시행자만. 이건 대위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한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신하는 사람들이야. 소유자가 안 할 때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은 소유자 신청권이 없고 사업 시행자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토지동 신청권자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요거 몇 줄이면 되는데 책에 너무 장황해서 여러분들 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신청권자 첫째 누구? 소유자. 대위 신청권 네 가지. 여기에 누구 안 들어갔어? 여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도 없지만 토지 관련돼서 임차인 있어 없어? 여기 임차인 없지. 그 다음 지상권자 있어 없어? 농경지 대리경작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런 거 다 출제됐어요. 대위 신청권자 아닌 사람, 농경지 대리경작 신청권 자체가 없는 사람들 소유자가 신청하는 건데 소유자 아닌 사람은 신청권이 없고 대위권자 이 네 가지 기억해주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별개의 문제야 이건. 자, 그럼 이에 따라 지적공고 정리할 때 거기 지적 정리할 때 토지 표시에 대해서 뭘 작성하라고 했죠? 지난번에 이거는 토지 표시를 정리하려면 뭘 작성한다? 거기 도표에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적공고 정리해줘. 소유자 정리할 때는 뭘 작성한다 했지?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공고 정리해. 그러면 소유자는 기준이 어디니까? 등기부가 기준이니까 어디서부터 연락이 왔다?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가 오는 거예요. 끝났다. 그럼 이에 따라서 소유자 정리할 땐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역공부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등기부와 대장이 깔끔하게 정리됐지. 그러나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토지 표시에 대한 지적공부가 기준이니까 뭘 작성했다?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작성한 다음에 뭐해서 여기 지적정리한단 말이야. 지적정리. 거기 도표 다 정리해 놓으세요. 지적정리할 때 이렇게. 자, 토지 표시는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 그러니까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이니까 여기서 연락이 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공부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절차 토지 표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등기부도 정리해야 돼. 이게 뭐다? 이게 등기 촉탁 절차예요. 등기 촉탁은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게 지적공무인 대장과 요 대장과 등기부 간에 무엇을 일치시킨다 이거? 일치신다? 토지 표시. 토지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누가 해주는 거야? 지적소관청이 등기 신청해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 등기 촉탁은 지적공부와 등기부 안에 그 밑줄 가로 안에 넣습니다. 무엇을 일치한다고? 토지 표시. 그래서 등기 촉탁하지 않은 거 전형적인 거 그 별표 쓴 거 아까 오늘 한 거 있지. 어떤 거? 어떤 거 오늘 아까 시험에 맨날 나온다고 올해 나온다고 했지. 그거 신규 등록 쓰라니까. 신규 등록 토지 이동 사유 중 유일하게 어떤 거? 신규 등록은 뭐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소유자 정리. 이건 당연히 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 정리했으면 이미 등기부 정리 끝난 거예요. 토지 표시 자체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 정리했을 때는 촉탁할 필요가 없어. 참고로 두 가지만 기억해 주면 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규 등록 이거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했을 때 하지 않는다. 두 가지. 그럼 등기 촉탁했으면 등기를 바꿔놨죠. 그럼 이걸 등기 끝나면 이 정리 결과를 지적 소관청에 알려줘. 그럼 소관청에서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 왜 알려준다고 해서 소유자가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야. 왜 모를까요? 등기를 누가 해줬기 때문에 소관청에서 해줬기 때문에 소유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이때 며칠 내? 15일 내. 막 등기가 필요 없다. 며칠 내? 7일 내. 15일 7일 기억하라 했지.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 등기가 필요 없으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내. 소유자한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건 소유자 알 때. 언제 알아요 소유자가? 스스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그럼 모르는 게 왜 모를까요? 스스로 신청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했느냐? 직권을 했거나 사업 시행자였거나 대유권자였거나 다 소유자 스스로 안 한 것들이에요. 이해되죠? 자, 이런 내용들이 흐름만 알아두면 거기 프린트물 잘 보세요. 토지 등이 있으면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 촉탁하고 소유자한테 알려주는 절차가 진행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여러분 알아둘 항문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책에선 우선 146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지적공부 정리 절차가 나왔다 했지? 이 지적정리야 이게 지적정리. 여기서 어디만 밑줄 친다고 했어요? 우선 147페이지에 보면 3번 지적공부 정리 절차. 자, 찾죠? 기억해 보니까 토지 이동 있을 때 뭘 작성한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밑줄 치고.
소유자 변동이 있어. 두 번째 줄 끝에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뭘 작성한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거만 밑줄 쳐요. 이에 따라 정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딜 보시냐면 등기 촉탁은 150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150페이지 등기 촉탁. 의에서 보니까 첫 번째 줄에 토지 표시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 소유자를 대신해서 누가 소관청이 등기관세 등기 신청하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이라고 한다. 개념을 정했어. 뭘 일치킨다고? 토지 표시상을 대장과 등기관 일치키기 위한 거예요. 이건 이원적 공시방법 등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기열 보세요. 신규 등록한 경우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밑줄 치고 거기 기출문제도 보세요. 이 기출문제 결론 뭐예요? 다음 중 등기 촉탁이 아닌 걸 찾아라. 뭐야 정답이? 그러니까 해마다 나온다니까. 지문에 나오든 문제 이렇게 나오든 신규 등록을 뭐 하지 않는다고?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왜? 일치할 장부 자체가 없어. 등기부가. 그 다음 소유자 통지 보세요. 지역정리 통지. 자, 지역정리 통지는 통지 대상은 전부 다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들이야. 왜? 소관청에서 직권했거나 대의를 했거나 또는 사업 시행자 했거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넘어가서 152페이지 맨 위 별표하고 지역정리 통지 시기.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언제? 15일 이내. 필요하지 않으면 7일 이내.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근데 토지 표시엔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인데 이거를 거꾸로 등기를 접수한 날도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 다 끝난 상태야. 등기 끝나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요 흐름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다 채웠으면 집에 가서 그걸 빨리 한번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자기 전까지 한번 복습하세요. 알았어요? 오늘 지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하루 지나면 약발이 안 받아. 자기가 써놓고도 이게 누가 썼는지 몰라. 자기 글씨도 몰라봐. 이게 누가 그랬는지. 그러니까 오늘 지나기 전에 복습을 꼭 하셔야 돼. 해서 그 내용을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조금 빨리 했다 서운해하지 마시고 방법이 없어 시간이 격주로 하다 보면 요 정도는 보여야 됩니다. 알았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